네, 안녕하세요. 기계왕 곽두팔입니다. 오늘은 이제 블로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블로그를 꾸미고 처음 세팅을 할 것인가 이거의 관점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제가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지금의 지식을 가지고 처음 블로그를 파면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라온 악플은 아니겠지만 이분의 의견 존중하고요. 유저 린니니님 이님께서 허구 첫날 네이버 블로그 욕하면서 왜 계속하냐, 지금 보니까 블로그 비난밖에 없네 라면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숨김 처리했어요. 그 이유는 일단 비난밖에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이거는 명확한 논리적 오류입니다. 다른 정보들이 분명히 존재했고요. 대부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 정보성 데이터에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건 조금 자제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좀 그냥 삭제 처리할게요. 별로 대응을 해봤자 이분들은 숨어 있으면서 뒤에서 욕하시는 분들이고,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좀 형평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다 싸워드렸는데 그 시간도 아까워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무료 강의를 하냐 말씀을 드리면, 이 네이버 블로그 쪽에 사기꾼이 너무 많았다. 블로그로 월 800, 월 1000, 챗GPT로 고속 자동화 이런 거에 사기 피해자들이 저는 많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비난하기 위해선 내가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되고 설명할 수 있어야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강의를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러한 강의를 하면서 진짜로 도움받는 사람들이 정말 고맙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주셨어요. 저한테 선물도 주시고, 최적 2 플러스에서 최적 4 플러스 가신 분도 계시고, 최적 인플 분도 계시고, 사업적으로 정말 도움을 받으신 분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재미로 유튜브를 계속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직업이 이거예요. 온라인 MD라고 말씀을 드렸죠. 온라인 경로의 트렌드를 계속 따라가면서 남들보다 한 발짝 더 앞서야지 제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목숨 걸고 네이버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 이런 온라인 경로 쪽의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좀 설명이 되셨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불만을 가지실 거면 본인이 유튜브를 파가지고 실력으로 보여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제가 새롭게 블로그를 팠는데요. 제가 이제 곧 아기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촌조국 튼튼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네이밍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결국은 퍼스널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는 과거의 영상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홈페이지형 블로그 꾸미는 법 있잖아요. 그것도 과거의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그 두 개를 먼저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쉬운 게, 만약에 내가 인플루언서가 된다 한들 내 네이밍을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전혀 나오지 않으면 그 의미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제가 육아 쪽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천조국 튼튼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 이 천조국 튼튼이를 검색해봤을 때 없죠? 뭔가 잡히는 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러한 네이밍으로 블로그를 잘 키운다면은 검색했을 때 네이버 검색창에 딱 나올 수 있도록 브랜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질이자 핵심이다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카테고리의 선정입니다. 자, 돌아와서요. 맨 처음에 블로그를 생성하면은 이렇게 텅텅 비어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뼈대를 구축을 해 봅시다. 자, 맨 처음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요 관리 보이시죠? 관리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블로그명과 별명은 방금 저희가 세팅한 브랜드 천조국 튼튼이로 넣어줍니다. 소개글도 적당하게 적어주시면 좋아요. 아직 요 소개글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먼저 블로그명, 별명을 세팅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요게 핵심이거든요. 이 블로그의 주제를 내가 앞으로 쓰고자 하는 글 위주로 쓰는 겁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게 C랭크를 무시한 거였어요. 그냥 당장의 방문자만 올리고 싶었기 때문에 C랭크를 무시하고 잡블로그가 됐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안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아 결혼이든 IT 컴퓨터든 한 분야를 뾰족하게 파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아기가 나오기 때문에 출산 스토리, 결혼 스토리 이런 거를 다뤄가지고 앞으로 협찬을 받고 음식점 같은 거 좀 공짜로 먹어볼까 해가지고 부블로그를 키워볼까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 정도는 꾸며 놓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하단에 요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도 어떻게 제가 세팅하는지 과거 영상에서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그거는 보시고 해결하시면 되시고요. 요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부터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자, 챗 GPT 들어와서요. GPT 탐색 기억나시죠? 요거 들어오신 다음에 요새 가장 인기가 많은 요 이미지 제너레이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클릭하고요. 채팅 시작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웬만하면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입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경우에는 자,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어린 아가가 등을 보고 서 있는데 배경으로 성조기와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는 모습을 그리기 위한 프롬프트를 추천해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클릭해 보고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나왔어요. 프롬프트가. 그럼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 보이시죠? 프롬프트가 생성이 되면은 복사 누르시고요. 이걸 그대로 이미지 FX 기억나시죠? 들어오셔가지고 이미지 FX 하단에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그대로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하단으로 내려와서 이 부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썸네일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 클릭하시고 정사각형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만들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FX가 생성이 안 될 때가 꽤나 많아요. 그러면은 제가 또 과거에 알려드렸던 캡컷의 시스템으로 들어가시고요. 지금 제 영상을 연속적으로 보지 않으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업로드 해드린 순서에 따라서 보신 다음에 이걸 보시길 바랄게요. 어쨌든 들어오신 다음에 이미지 생성하기 누르시고요. 다시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여기도 품질을 올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비율은 썸네일이니까 1:1 하고 생성 눌러볼게요. 이미지 FX는 이미지 생성이 제한될 때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알려드린 게 이 캡컷의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입니다. 귀엽죠? 이런 식으로 제가 미국인이랑 결혼했고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천조국, 튼튼이 이런 식으로 브랜딩을 지었고 대표 이미지는 이렇게 귀여운 애기가 등을 보고 서 있는데 태극기와 성조기가 휘날리는 이런 느낌으로 준비를 해봤다는 것입니다. 느낌이 오잖아요. 뭔가 내 블로그만의 아이덴티티가 살아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저는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은 HD 업스케일이 있습니다. 고화질이 좋겠죠? 클릭하고요. 이러한 식으로 뱅글뱅글 돌면서 이 이미지 자체의 화질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다운로드 한 다음에요. 이거를 그림판으로 가져온 다음에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이미지가 나오죠. 이 상단에 AI가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제외하고 도려내겠습니다. 상단에 요 선택 누르시고요. 요 정도로 잘라볼까요? 그 다음에 요 자르기가 있으실 거예요. 요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나름의 훌륭한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가 생성이 됐고요. 이걸 그대로 등록 클릭해 볼까요? 그 다음에 찾아보기 누르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클릭해 보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미지가 들어오죠. 확인. 자, 이런 식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초기 공사를 한 거예요. 다시 들어오면은 요 천조국 튼튼히 보이시고 이러한 식으로 깔끔하게 블로그의 아이덴티티가 생성되게끔 세팅을 한 거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카테고리의 설정입니다. 이거 이상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즉 블로그 뼈대 세우기고요. 제가 초보 시절에 이걸 못했기 때문에 여태껏 고생을 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블로그를 알려드릴 때는 이제는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브랜딩 하시고 카테고리를 세팅하고 키우시라 라는 말씀을 무조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쓰냐? 바로 챗GPT 도움을 통해서 수행합니다. 자, 챗GPT 들어가 볼게요. 챗GPT는 웬만하면 요 옴니 모델이나 4.5 모델 쓰세요. 돈 내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거 저렴하게 하는 법 제가 링크에 남겨놨으니까 그거 확인하신 다음에 챗GPT
유료 버전으로 결제해서 사용하세요. 클릭하고요. 이제 GPT 고급 모델은 간단히 설명해도 잘 이해한다. 즉 개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요 정도 질문이면 돼요. 안녕, 네이버 블로그 시작할 건데 육아 블로그 시작하려고 해. 뼈대 구축하고 싶은데 카테고리를 대중들의 관심이 많은 분야로 묶어서 구축해 줄 수 있을까?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자, 생성 누르고요. 기다려 볼게요. 이런 식으로 GPT가 생각을 한 다음에 하단에 이 카테고리를 추천을 해줍니다. 고급 모델 쓰세요. 저는 말씀드렸어요. 달라요, 결과치가. 그러면 임신, 출산, 신생아 케어, 영유아 발달, 유치원 어린이 교육, 육아 팁과 일상 브이로그, 육아용품 리뷰 추천, 가정 내 활동, 놀이 아이디어, 부모 마음 관리, 커뮤니케이션, 육아 정보 공유, Q&A 커뮤니티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준다고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볼 수 있고요. 하단에는 활용 팁까지 줍니다. 챗 GPT가. 카테고리 잡는 법, 카테고리명, 실제 경험 공유 이러한 식으로 어떻게 쓰면 네이버 블로그를 성장할 수 있다까지 사실은 기계가 알려주는 게 훨씬 더 정교해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경험을 토대로 생성해 준 게 저는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할 때 대부분 챗GPT를 써요. 저는 챗GPT를 사람보다 더 믿습니다. 각설하고요. 이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들어와서 이 관리 버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 메뉴 글 동영상 관리 클릭해 볼까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관리가 있습니다.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뼈대를 구축해 봅시다. 맨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브랜드가 어떻게 탄생했냐, 브랜드 스토리나 나에 대한 사람, 즉 아이덴티티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 천조국 튼튼이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아기가 생기는 과정을 저는 현실적인 경험담을 처음에 담아 볼까 하고요.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저는 소스가 좋아요. 미국인이랑 결혼했기 때문에 그 스토리가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좀 희귀한 소재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걸 넣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주제 분류, 육아 결혼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글보기는 앨범형이 좋아요. 사진이 딱 뜨거든요. 그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저는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세팅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고 요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카테고리 추가하고요. 한 10개 정도 됐었죠. Q&A 커뮤니티는 필요 없으니까 한 9개 정도 추가를 미리 해놓겠습니다. 둘, 셋, 아이고. 상단 잡으시고 카테고리 추가, 상단 잡고 카테고리 추가 9번 반복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하게 이 친구들도 앨범용으로 해주고 이 주제를 육아 결혼으로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요 해당 카테고리 명을 챗 GPT가 알려준 거 그대로 저는 사용을 해볼 거거든요. 여러분은 사실은 여러분만의 아이덴티티를 조금 더 살려가지고 진행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사실 블로그에 최소한의 노력만 투하하자 이런 주의라 좀 간편하게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해도 유아용품 협찬이나 음식점을 공짜로 먹는 정도? 이 정도는 쉬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맛집 하려는 분들도 위와 같은 프로세스를 챗GPT 통해서 카테고리 구축하고 제가 예전에 챗GPT 활용해서 글 쓰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 정도만 꾸준히 쓰셔도 나중에 레뷰, 리뷰노트, 강남 맛집 이런 데다 신청해 보세요. 그럼 무조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기초적인 게 블로그 수익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수익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수익화를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 음식점 협찬도 수익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굉장히 쉽다. 1, 2개월만 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임신 출산이었죠.
자, 상당히 저는 좋다고 봐요. 좀 수준이 있고요. 왜냐면은 이 정도로 꾸준히 쓰시면은 나중에 협찬 받을 때도 유리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천조국 튼튼이에 대한 소개, 임신 출산 꿀팁, 신생아 케어, 영유아 발달,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 교육, 육아 팁, 육아 용품 리뷰, 그리고 놀이 아이디어, 그리고 부모 마음 관리, 육아 정책 공유까지 이 정도로 세팅해 놓으면은 거의 한 10년 정도는 블로그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기가 유치원 들어가서 어린이 교육할 때까지 충분히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욕심은 요 결혼 관련해서도 카테고리를 넣고 싶은데 요새는 짬뽕이 되어 있는 블로그는 선발조차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플루언서 같은 거 그리고 블로그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고 하시면은 육아면 육아, 결혼이면 결혼 하나만 디립다 파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육아를 설정을 한 겁니다. 나중에 뭐 애기 용품 같은 것도 공짜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팅을 하고 확인 눌러볼까요? 다시 확인 누르고 블로그 들어가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름의 뼈대가 구축이 됐고요. 아, 그러면 선생님, 키워드는 어떻게 써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키워드도 이 뼈대를 토대로 글을 쓰시면 되시고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블로그 시작하는 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한 블로그 100개 정도는 그냥 써보시라. 물론 그냥 쓰라는 게 챗GPT 막 긁어가지고 갖다 붙여넣으라는 게 아니고 제가 쓰라는 방식 있잖아요. 그대로 쓰시면 되시고 저희 와이프 외삼촌 나이가 거의 환갑이에요. 환갑이신 분들도 배워가지고 쓰시더라고요. 지금 그분 블로그 4개 쓰자마자 준추에 2 올라갔고 상위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좀 따라 하시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각설하고요. 다시 챗 GPT로 돌아와서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와서 카테고리를 짜줘서 고마워 이렇게 짜줬잖아요. 그럼 각 항목별로 10번 제외, 뭐 커뮤니티 이런 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1에서 9번에 쓸 키워드 각 100개씩 추천해줘. 사람들의 관심이 많으면서 검색량도 많은 이슈성 키워드도 포함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꽤 많이 걸릴 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GPT 옴니 모델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료 모델로 돌려보세요. 이 정도 퀄리티 절대로 안 나옵니다. 구글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챗GPT를 쓰면서 챗GPT 모델별로 레벨을 나눠놓고 돈을 받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생성해 볼게요. 기다려 볼게요. 꽤 걸릴 거예요. 지금 GPT 모델 거의 몇 분째 돌아가고 있는데요. 1분 46초 동안 챗GPT 고급 모델이 생성한 결과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이 키워드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GPT를 충분히 활용하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 블로그 알려드리는 분들 뼈대 세울 때 다 이러한 식으로 GPT를 통해서 생성을 했고 이게 다 먹히는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을 하지 말자고요. 사람이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GPT한테 뼈대를 구축한 다음에 그 안에 글을 쓸 때 사람 냄새를 넣자. 이게 컨셉인 겁니다. 편하게 일을 하자. 주의라는 거예요. 보이세요? 이 데이터들?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GPT 고급 모델을 써야 되는 이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거를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꾸준하게 하나씩 써볼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키워드 분석, 뭐 경쟁도 분석, 이거는 사실 레벨이 큰 다음에 생각을 할 요소고요. 처음에는 그냥 쓰셔도 돼요. 그냥 쓰다 보면 인사이트가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알려드렸고 이미지 생성법도 뭐 올려드렸죠. 그거 보시면 되시고 이 정도로만 세팅한 다음에 글을 꾸준히 써보셔라. 각 카테고리별 키워드까지 싹 다 지금 GPT가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활용하자라는 거고요. 이 키워드에 맞춰가지고 제가 드렸던 프롬프트 있죠. 프롬프트 활용해서 글을 쓴 다음에 탈고하면서 나의 생각을 집어넣고 꾸준히 하루 한 개씩만 투자해 보세요. 그러면 협찬도 따라오고 분명히 수익화도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큰 돈은 절대로 못 벌어요, 블로그로. 하지만 식비 세이브, 각종 물건에 들어가는 비용 세이브 측면에서는 사실은 블로그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 날짜를 보여드려야지. 또 주작 뭐 이런 얘기 나올까봐 저는 다 까고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시간 보이시죠? 25년 3월 11일 화요일 11시 48분이고요. 제가 지금 뭐 출산이 예정이라 해당 부 블로그에 글을 얼마나 쓸지 모르겠어요. 써가면서
지수가 변동되거나 상위 노출이 되는 거 체크해서 잘 공유 드려볼게요. 같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계왕 곽두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